데드리프트는 장점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좋은 운동인 건 분명하지만 단점도 명확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단점은 허리 통증이나 부상인데, 허리 통증의 주된 원인은 허리와 골반이 말리는 자세 때문에 척추와 척추 사이의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이 압박을 받게 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의 운동량이 GOPT입니다.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은 우리 몸에 너무나도 필요한 후면사슬을 한 번에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운동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혼자서 데드리프트를 독학을 하거나 그리고 동영상을 보고 따라서 하다 보면 허리에만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허리가 운동을 하면 한쪽 허리가 좀 뻐근하다. 몸에서 바벨이 떨어지면서 승모근에 힘이 자꾸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도중에도 허리가 불편하거나 목의 근육이 좀 사용되는 그런 느낌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목이 엄청나게 승모근이 뻐근한 거예요.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은 등 근육과 그리고 엉덩이 근육, 햄스트링, 뒷면에 있는 근육들을 전부 다 한 번에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아주 좋은 운동이지만,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을 잘못하게 되면 허리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터지기도 하는데요. 등 근육을 잡지 않고 내려가면은 몸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멀어지게 되면서 우리 몸에는 모멘텀이라는 불필요한 힘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견갑골은 서로 멀어지면서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바닥에 내렸다가 위로 들어올려올 때 등은 더 굽고 견갑골은 풀리면서 승모근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날개뼈를 하방으로 내려주고 서로 가깝게 모아주게 되면 몸에 붙습니다. 그럼 몸의 중심선에서 가까워지게 되면서 허리에는 부담이 없는 힙힌지, 데드리프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개수는 몸에 붙어서 내려가는데 어떤 개수들은 이렇게 떨어져서 내려가게 됩니다. 밴드를 이렇게 묶어서 저항을 줍니다. 제가 손에 힘을 빼면 밴드가 발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몸쪽에 이렇게 붙여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등에 힘이 들어가는지 체크하고 날개뼈를 잘 컨트롤해서 안정성 있게 만들어 놓고, 내려가는 도중에 힘을 빼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얘를 몸에서 최대한 가깝게 붙이면서 등 근육을 쓰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연습을, 케이블의 레버를 거의 맨 아래에다 놓고 스트레이트 바를 끼워주고 무게는 가볍게, 밴드보다 더 센 저항이 생기죠. 얘를 몸에서 최대한 가깝게 붙이는 거예요. 힘을 빼면 당연히 아까 밴드보다 팔이 더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붙여주고 엉덩이 힘을 주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쭉, 둘, 무게 저항이 앞으로 나를 당겨줄 때 바벨이 내 몸에 최대한 가깝게 붙어서 가까워지게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일단은 견갑골이 풀리지 않고 등 근육을 잘 사용을 하신다면 승모근 사용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이유, 목이 항상 긴장돼 있고 이렇게 뒤로 젖혀져 있는 턱이 들린 상태가 익숙하신 분들은 얘를 들기 전에 이렇게 드는 거죠. 고개를 들면서 허리를 아치 모양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들어 올라오는 경우,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 데드리프트는 허리를 강화하고 코어를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허리로 들어 올리려고 하게 되는데요. 허리로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이 바닥이 진흙밭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발바닥을 진흙 안으로 집어넣는다. 그거를 지면 반발력이라고 하는데, 척추를 중립에 놓고 시선은 2m 앞을 바라봅니다. 정면을 볼 필요 없습니다. 바벨을 아까 연습했던 대로 등 근육을 써서 몸쪽에 최대한 붙여서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고 시선은 2m 앞쪽을 바라보고 발바닥으로 밀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얘를 허리로 올라오는 경우, 데드리프트를 만약에 5개에서 10개 사이로 한다, 4세트를 한다, 그러면 20개에서 40개를 허리 근육만으로 리프트를 하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보통 사람들이 허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젖혀져 있고 등이 이런 둥근 자세인데, 데드리프트를 이런 자세들을 좋아지려고 운동을 하시는 건데 각도를 더 크게 만듭니다. 허리의 긴장을 계속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드리프트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쫙 펴야 된다는 생각에 척추 중립이라는 걸 잘 모르고 허리를 이렇게 젖히는 경우입니다. 플랭크를 하듯이 배에 힘주고 엉덩이에 힘주고 몸을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허리를 이렇게 젖히는 경우, 허리를 시원하게 운동시킨다고 생각하고 허리를 이렇게 젖히는 경우, 허벅지의 방향이 이렇게 앞쪽으로 가지 않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척추 중립, 배 힘주고 어깨 펴주고. 중립 자세를 잘 모르겠다, 거울을 한 번씩 보세요. 허벅지가 앞으로 이렇게 가 있는지 수직으로 돼 있는지.
자, 이것만 개선을 해도 허리의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느낌이 오지 않는다고 무릎을 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 햄스트링에 자극을 느낀다고 무릎을 뒤로 빼고 이렇게 스티프 데드리프트처럼 하게 되면 햄스트링이 굉장히 유연하신 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이 골반하고 허리에 통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 무릎이 약간 앞으로 나와도 괜찮아요. 무릎을 너무 뒤로 빼고 고관절이 아니고 허리로만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일어날 때도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맨몸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본인의 세 손가락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 고관절이 접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세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켜놓고 허리로만 한번 내려가 보세요. 허리로만 내려가면 이 손이 넉넉하게 좌우로 잘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고관절을 잘 접으면 손이 빠지려고 해도 빠지지 않을 거예요. 이 각도가 좁으면 좁을수록 고관절을 잘 쓰시는 겁니다. 동시에 관절들이 쭉 펴주고 다시 동시에 관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야 되는데 무릎 펴고 들어 올리는 경우, 따로따로 이렇게 무릎 먼저 펴고 허리를 들어 올리게 되면 많은 무게를 들어 올릴 수도 없고, 데드리프트는 모든 관절들을 한 번에 동시에 사용했을 때 큰 힘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인데 관절들을 각기 따로따로 쓰신다면 데드리프트에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이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목의 근육들이 사용이 많이 되고 바벨이 몸에서 많이 떨어져서 불안정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허리에 자극이 많이 있다면 무게 없이 빈바로 좌측이나 우측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데드리프트를 연습을 하고 이제 좀 된 것 같아요. 바벨도 몸에 잘 붙고 견갑골도 잘 컨트롤되고 고관절도 잘 쓴다. 무게를 점점점 올려서 리프트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가는 지름길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